네, 2021학년도 수능 나형 해설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그냥 해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어떤 개념이 쓰였고 또 처음 봤을 때 이 문제에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보면 그냥 1 곱하기 2의 제곱이죠. 4. 이 문제에서는 지수 법칙이 쓰였네요. 네. 2번 첫 항이 8분의 1이고 등비수열이래요. 그런데 A2분의 A3 등비수열인데 각 항의 비율을 줬네요. 그럼 그거 공비 주는 조건이죠. 그럼 R이 2라는 거네요. 공비. 그럼 초항이 A는 8분의 1이니까 A5는 8분의 1에 2의 4승이겠네요. 그럼 2죠. 2. 4번이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 쓰인 개념은 AN이 등비수열일 때 예를 들어서 AK승을 AL항으로 나누면 R의 K-RL승 이렇게 된다. 기본 개념이 쓰였습니다. 3번 다항식에서 다항식의 다항함수의 0분의 0꼴 극한은 인수분해죠. 그럼 얘는 무조건 x-1을 인수로 갖겠네요. 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8을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x 더하기 4가 남겠네요. 그럼 x 빼기 x 빼기 2는 지워지니까 x 더하기 4가 2로 극한을 가면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다항함수에서 0분의 0꼴 극한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한다. 또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인수분해가 쓰였죠. 그죠? 4번 그냥 7이죠. 얘는 이 문제에서 쓰인 개념은 sin x, 코사인 x 함수의 치역이죠. 치역을 알고 있니? 정의역이 전체 범위여더라도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된다. 아, 그리고 공통문제인 거, 가형이랑 공통문제인 건 다 x표를 미리 쳐놨습니다. 따로 풀진 않을게요. 여기서는 5번 A, B가 독립이래요.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 그냥 그 자신이 되는 거죠. PA바 B는 그냥 PA겠네요. 그럼 P랑 PB가 같다는 거네요. 그럼 PA는 P를 A라고 하고 뭐 PB를 B라고 합시다. 그럼 A는 B고 A 교집합 B는 A, B잖아요. 곱한 거. 그런데 구할 게 A란 말이죠. 근데 A랑 B가 같아요. 그럼 A에 대해서 나타낼 때 A 제곱이 9분의 1이네요. 그럼 A 제곱을 3분의 1의 제곱으로 쓰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3분의 1이죠. 4번 이 문제에서 쓰인 개념은 첫 번째 자 A, B가 독립이에요. A, B가 독립일 때 A바 B, PA바 B라는 거는 PA가 되는 거고 B바 A라는 거는 PB가 되는 거죠. 그냥 A와 B와 관계없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PA 교집합 B 이를 정리한 게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가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 확률과 통계도 다 해설을 할 거예요. 네. 확률과 통계 미적분에 해당하는 것도 다 해설이 미적분에 해당하는 건 없겠네요. 지금 변화된 교육과정에서 수학 1, 2 확률과 통계의 부분을 해설할 겁니다. 혹시 확률과 통계 듣지 않는 분들은 확통 부분은 넘어가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말하겠지만 확통도 다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냥 그런 거 가리지 말고. 왜? 경우의 수라는 거는 수능의 어느 요소든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시간이 되면 확통 문제도 다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확통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6번 F'이니까 그냥 미분하면 되죠. F'X는 4X 세제곱 더하기 3. 그럼 F'E는 8, 4, 32, 35. 1번이겠네요. 이 문제는
다항함수의 미분법이죠. 그냥 7번은 공통이고 8번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 B, C라고 할 때 곱이 4가 되는 확률. 그냥 사전식 배열법으로 일일이 세주면 되죠. A가 자 이쪽으로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하고 A, B, C를 1부터 해보면 1, 1, 4가 일단 되겠고 그 다음에 1, 2로 증가하면 1, 2, 2가 되고 1, 3은 안 되고 1, 4도 안 되죠. 1, 4가 되는 순간 C가 1이 되니까 다시 내려가잖아요. 증가하는 방향인데 사전식 배열법의 핵심이죠. 한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앞 A가 1인 건 다 됐으니까 A가 2인 거로 넘어가면 안 되죠. 왜? A가 2로 넘어갈 때 최소가 2인데 그게 8이란 말이에요. 그럼 곱이 4가 될 수 없죠. 그럼 이게 전부네요. 그런데 주사위를 3번 던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3승 6의 3승인데 1, 1, 4가 각각 자리를 배열하는 순서도 고려를 해야죠. 1, 1, 4 배열하는 거 3가지 1, 2 배열하는 거 3가지니까 합치면 6가지겠네요. 그럼 6의 제곱분의 1이겠죠? 36분의 1 4번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사전식 배열법 간단하지만 쓰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시행의 정리 주사위를 3번 던졌잖아요. 곡선 y는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위에 접선의 수직이고 접선과 수직이래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죠. 바로 생각나야죠. 그리고 a를 지난대요. 그러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겠네. 그럼 미분계수를 구해야겠죠. 그 얘를 f라고 해보면 fx라고 해보면 f'x는 3x제곱 빼기 6x 더하기 2죠. 그러면 f'0은 2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게 a를 지납니다. a를 지니까 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x절편은 그냥 4죠. 4죠. 1번이네요. 그럼 그래서 이 문제에 쓰인 개념은 첫 번째 자 기울기가 수직 기울기가 수직 그러니까 직선이 수직이다. 이 말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평면 벡터 알아야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예요? 내적이 0이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A를 지나는 직선의 x절편 뭐 이렇게 했으니까 뭐 다항함수의 미분법 그러니까 접선 미분과 접선이죠. 미분과 접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0번 시그마가 1에서 5까지가 8이고 1에서 5까지 b는 9예요. 아 그냥 이거 시그마 단순 연산이네. 그럼 얘는 시그마의 연산이니까 다 분리할 수 있죠. 그럼 2 곱하기 k는 1에서 5까지는 8이고 빼기 9고 더하기 4는 1에서 5까지 하니까 4 곱하기 5 이건 얼마니? 이렇게 되네요. 16 빼기 9 더하기 20 하니까 27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시그마 연산의 성질 어떤 게 쓰였나 한번 정리해 봅시다. K라고 하지 말고 세모라고 할까요? K는 1에서 N까지 AK 얘는 K는 1에서 N까지 세모 AK랑 같은 거죠. 그리고 K는 1에서 N까지 AK 더하기 BK를 합친 거는 각각을 분리할 수 있는 거죠. 그 개념 시그마 연산의 기본 성질을 알고 있니? 그 개념이 쓰였습니다. 11번 공통이고요. 12번 A11의 값은 바로 떠올라죠. 왜? 지금 이거는 수열의 합이에요. 수열의 합인데 일반항을 구하니까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바로 SM 빼기 SM-1을 하면 안 되죠. 이 문제는. 그래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항상 관계를 보는 거예요. 항상. 관계를 보니까 얘는 상수항이 0이죠.
상수항이 빵이에요. 상수항이 빵이기 때문에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란 말이죠. 자, 등차 수열 합이기 때문에 2분의 공차 D는 최고 차이 계수 마이너스 1이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등차 수열에 대한 공부가 다 안 된 겁니다. 공부를 하고 보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2분의 D가 마이너스 1이네. 2분의 D가 마이너스 1이니까 D는 마이너스 2고, 그리고 초항. 자, 이거를 SN이라고 합시다. 전체를. 왜? 보통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하니까. 그럼 S1은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빵이겠네요. 아, 따라서 AN 빼기 AN 더하기 1이라는 거는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인데 이게 초항이죠. S1이 초항 빵, 그리고 공차는 마이너스 2, N-1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보통 큰 항에서 작은 항을 빼는 거를 많이 쓰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2N-1, 2N-1.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A11이네요. 사실 이거 예전에는 배웠던 개차 수열에 관한 건데 풀 수 있죠. 왜? 어차피 지금 항상 수열은 모르겠으면 그림을 생각하랬죠. 그림을 생각하면 A11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웃한 항의 차가 나왔어요. A1, A2, A3, A4 땡땡땡. 예를 들어 A11, A10, A11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A2에서 A1 뺄 때는 얼만큼 가요? N에 1 넣는 거죠. 그럼 빵만큼 가겠네. A3에서 A2 갈 때는 얼만큼 가요? 1을 넣으니까 1로 가겠고, 얘는 4로 가겠고, 6으로 가겠고,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 11까지 갈 때는 어떻게 돼요? A11에서 A10을 빼면 얘는 2 곱하기 얼마를 가는 거예요? 9를 가는 거죠. 얘는 2 곱하기 1이고 2 곱하기 2고, 수열에서 규칙 찾을 때 계산을 완료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랬죠. 그러면 규칙 찾기가 쉽다고. 아, 그러면 얘는 따라서 A11은 A1에다가 0은 어차피 없으니까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쭉쭉 더해서 9까지 하면 되겠네. 근데 A1이 얼마였어요? A1이 1이라고 나왔죠. 문제에서. 그럼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1에서 9까지 합은 2분의 9 곱하기 10, 91이겠죠? 2번이네요. 그럼 개차 수열이라는 거를 따로 이제 배우진 않지만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죠. 사실 왜 이렇게 내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내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첫 번째, 이 문제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성질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의 형태에 대한 성질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의 형태는 2차식이에요. 첫 번째 2차식입니다. 그리고 상수항이 빵이에요. 그리고 2분의 공차가 최고차항 계수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서 시간 부족하다고 하면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죠? 그리고 이 문제는 수열을 그림으로 파악하는 것. 정말 중요한 수열 단원에서 배워야 될 개념이랬죠. 수열의 귀납적 정리와 함께. 그죠? 실제로 기출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수열을 그림으로 파악하는 거.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 역시 맨 마지막 처리도 등차 수열의 합이 쓰였죠. 13번.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인데, 뭐예요 이거? 2, 3, 4가 이런 조건을 갖네요. 그럼 얘 그냥 중복조합이잖아요. 이거 그냥 교과서 기본 예제죠. 2, 3, 4가 지금 이상의 부호를 가지면서 등호가 있으면서 2, 3, 4를 그냥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배열되죠. F1은 지금 조건 있어요? F1은 없어요. 그럼 F1은 몇 가지예요? 4가지죠. 그럼 답은 무조건 4의 배수겠네요. F1도 결정을 해야지 F가 결정이 되잖아요. F1 4가지니까 4의 배수인데 다 보니까 뭐 다 4의 배수네요. 그죠? 그러면 F2, 3, 4는 어떻게 결정해요? 첫 번째는 F1 결정했고, F2, 3, 4는 총 4가지요. 총 4가지 중 중복 허락해서 몇 개? 중복 허락 3개 뽑습니다. 그러면 자동 배열되죠. 자동. 왜? 이미 부등호가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4H3이겠죠. 따라서 4 곱하기 4H3 하면 4 곱하기 6C3? 6C3 20이죠? 외우는 게 좋습니다. 80. 그럼 5번이겠네.
30초 이내에 풀어야 돼 이런 거. 왜냐면 그게 공부가 된 거죠. 이거를 막 F2, F3, F4를 1등급 맞는 학생들은 거의 안 그럴 텐데 이걸 혹시 나열해서 막 했다면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그거는 경우의 수의 기본이 나열이라고 한 거는 이렇게 전형적인 형태로 풀리지 않는 경우에 나열인 거죠. 그죠? 이런 거는 바로 공식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이런 건 공식으로 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는 중복 조합이 쓰였습니다. 딱 이 한 가지 개념만 쓰였죠. 14번 t는 3 구할 건 뭐예요? vt가 이렇게 됐는데 t는 3에서 k까지 움직인 거리가 25래요.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에서 배울 때 그 특정 시간 내에서 절대값 vt dt죠. 그 말은 2t 빼기 6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하필이면 왜 3이라고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3이 v의 x절편이네. 그럼 x절편이면 무조건 적분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래프로 해결이 되나 보는 거죠. 미적분에서는. 이렇게 되는 건데 어차피 왼쪽 부분은 그릴 필요가 없죠. 3에서 6까지니까. 그럼 3에서 k까지 이게 y는 vt인데 이 vt의 넓이, 적분이라는 건 넓이죠. 여기서 이 넓이가 25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면 밑변 높이 구하면 되니까 밑변은 k 빼기 3 그리고 vt가 2t 빼기 6 함수니까 k 넣으면 2에 k 빼기 3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계산이 더 간단하니까. 왜 2로 빠지니까 나누기 2 할 때 쉽죠. 그럼 k 빼기 3하고 2k 빼기 3 곱해서 나누기 2 하니까 k 빼기 3의 제곱이네요. k 빼기 3의 제곱이 5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5의 제곱이라고 바로 써야죠. 25니까. 그럼 따라서 k 빼기 3은 풀마 5죠. 풀마 5죠. 그럼 따라서 k는 5일 때는 8이고 빼기 5일 때는 빼기 2니까 k가 어떻게 빼기 2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k가 8이겠죠. 이거를 적분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미적분 나왔다고 흥분해서 날뛰면 안 된다고요. 간단한 문제지만 이런 문제부터 습관을 들여야죠.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왜? 그림으로 파악하는 게 쉽잖아요. 더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걸 왜 적분하고 있어요? K에 대한 막 2차식 세우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첫 번째 이 문제는 자 거리라는 거는 어떤 특정 시간 내에서 속력의 적분값입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넓이와 적분 쓰였어요. 정적분 값을 넓이로 해석한 거죠. 그러면 계산이 훨씬 간단해졌네요. 15번 공통입니다. 16번 모든 해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삼각방정식이네요. 그럼 사인이나 코사인은 하나의 문자로 바꿔야겠네요. 우리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사인으로 바꾸는 게 낫겠네요. 사인 제곱 x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코사인이 2분의 파이 더하기 x인데 2분의 파이 더하기 x 하면 몇 사분면이에요? 자,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그거에서 조금 더 간 거니까 2사분면인데 얼사탄코에 의하면 코사인이 음수죠. 거기서는. 그럼 플러스를 달고 나야겠네요. 플러스 그리고 2분의 파니까 4사인으로 바뀌겠네요. 빼기 3은 0.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2, 3일 따라서 x사인 x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당연히 사인의 치역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은 안 됩니다. 첫 번째 구했어요. 두 번째는 모든 해의 합이니까 이거 항상 했던 거죠. 정역 범위 확인하고 실근을 교점으로 해석하는 거죠. 사인의 정역이 0에서 4분의 파예요. 이번엔 보통 한 주기를 많이 내는데 두 주기를 냈네요. 뭐 그건 평가원 마음이죠. 자, 0에서 4분의 파이 항상 땡글방이 치는 거 안 치는 거 구별을 해줘야죠. 그리고 이게 y는 2분의 1 이렇게 지나겠네요. 자, 2분의 1 나왔다가 막 특수각에다가 해서 막 이거 막 구하고 있으면 안 되죠. 공부가 덜 된 거죠. 이것도 왜죠? 구할 게 뭐예요? 해를 구하랬어요? 모든 해의 합을 구하랬죠. 그러면 얘 대칭성 이용하면 되잖아요. 대칭성 얘는 2분의 파이고 2분의 파에서 한 주기 더 근 거니까 2분의 5파이겠네요. 그럼 얘네 두 개 합은 이 2분의 파이 선대칭 함수의 곱하기 2니까 파일 것이고 시그마 값은 파이 것이고 얘네 두 개 합은 2분의 5파이의 2분의 5파이의 대칭이니까 시그마 값은 2분의 5파이의 곱하기 2겠죠. 이게 바로 안 나온다면 역시 공부가 덜 된 거죠. 이것도 하면 됩니다. 합치면 6파이니까 2번이죠. 하면 돼요. 하면. 자, 선대칭 함수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혹시 이거 다 구하고 있었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이게 지금 간단해서 이렇지, 이게 약간 킬러식으로 나왔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 못 풀죠. 굉장히 복잡해지거나. 그래서 이 문제는 삼각방정식. 첫 번째 삼각방정식. 삼각방정식 하나의 삼각함수로 치환한다.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꾼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건 이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실근을 교점으로 해석하는 거였죠. 실근을 교점으로 해석할 수 있니? 그리고 선대칭 함수의 성질. 선대칭성을 이용한 거죠. 그 대칭인 선의 x좌표에 곱하기 2를 하면 결국 선대칭된 x값들의 전체 합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금방 증명할 수 있죠. 17번. 다항함수 fx, g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같대요. hx는 fx 곱하기 gx일 때 다항함수예요. 그럼 hx도 다항함수죠. h'0을 구하니까 구할 걸 보면 h'x를 구해야겠네요. 그럼 얘는 f'x gx 더하기 fx g'x 이렇게 되니까 h'0은 h'0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할 거는 f'0 뭐니 g0 뭐니 f0 뭐니 g'0 뭐니 그것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17번의 두 조건 x분의 fx 더하기 gx 첫 번 앞조건 그리고 뒤조건을 통해서. 저는 보통 이렇게 아무것도 표시 안 됐을 때 이렇게 가나로 보통 둬요. 왜? 보통 가나 조건으로 나오는 거니까. 안 나왔죠? 그럼 가나로 따로 두면 되죠. 자,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가 조건을 보면 일단 0분의 0꼴이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해요. 그럼 분자가 무조건 0으로 가야죠. 그런데 fx 더하기 gx는 역시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0으로 가는 극한값이 그냥 0에서의 함수값과 같죠. 그러면 그 말은 f0 더하기 g0이 얼마인 거예요? 빵인 겁니다. 그리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면 fx 더하기 gx를 하나의 함수로 보면 이거 자체가 그냥 프라임 0값이죠. 그러면 얘는 f'0 더하기 g'0이라는 게 그냥 3이 되겠네요. 두 가지 조건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에서는. 그죠? 그럼 나머지는 나에서 나오겠죠. 자, 나번 봅시다. 나번 보면 역시 0분의 0꼴이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f0이 마이너스 3이겠네요. f0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가번의 앞조건에 의해서 g빵은 3이겠네요. 자, 지금 네 가지 구해야 되는데 두 개 구했어요. f'0, g'0만 구하면 돼요. 이제 이 함수의 극한값이 2인 거를 이용해야죠. 그럼 직접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봤더니 물론 여기서 로피탈의 정리를 쓴 사람이 있을 텐데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할까 봤더니 결국 앞에 있는 함수의 극한값을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0으로 가는 극한이니까. 그러면 가번에 있는 함수의 극한값을 만들도록 나번식을 조작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x, gx 분모에 쓰고 fx 더하기 gx라고 쓰고 왜? x분의 fx 더하기 gx를 이용하려고요. 이런 거 많이 나왔죠? 앞에 있는 조건을 이용하려고 억지로 바꿔주는 거. 이걸 이용하려고 식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원래 없던 gx가 생겼으니까 gx 빼주고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gx가 0으로 갈 때 극한은 g0이죠. g0은 얼마예요? 3이에요. 3. 그럼 얘는 3분의 1은 기본으로 깔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의 성질에 의해서 두 개를 분리할 수 있죠. x분의 fx 더하기 gx랑 x분의 gx 빼기 3이랑 그걸 두 개를 빼준 거죠. 그럼 x분의 fx 더하기 gx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빼기 x분의 gx 빼기 3인데 얘를 g0으로 쓸 수 있어야죠. 왜? 미분계수의 정의 쓰려고. 미분계수의 정의로 하면 바로 뭐예요 이게? g'0이잖아요. 그럼 얘는 3분의 1에 앞에 가의 극한은 3이었고 얘는 g'0이었죠. g'0이었죠? 그죠? 그럼 얘는 1 빼기 3분의 1 g'0 이 값이 얼마예요? 2인 거죠. 그럼 따라서
3분의 1 G 프라임 0이 빼기 1인 거네요. 그럼 G 프라임 0이 빼기 3이네요. 그럼 G 프라임 0이 빼기 3이니까 F 프라임 0도 나온 거죠. F 프라임 0은 두 개 합치면 3 돼야 되니까 6이겠네요. 그럼 따라서 H 프라임 0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할 건데 F 프라임 0 6 G 0 3 더하기 F 0 빼기 3 G 프라임 0 빼기 3 18 더하기 9 27인가요? 그러네요. 1번이죠 그럼. 그래서 이 문제 쓰인 개념 뭐 별거 아니에요. 이 문제 그냥 하면 돼요. 다항함수의 0분의 0꼴 극한이죠. 자, 분모가 0으로 가요. 분모 0인데 수렴. 분모 0인데 수렴해요. 그러면 모두 0이다? 분자도 0이다. 그리고 여기서 미분이 개수가 쓰였죠. 이번에는 보통 인수분해와 미분 개수 중에 하나지만 이 문제에서 미분 개수가 쓰였네요. 그죠? 아까 앞에 2번인가 3번인가 문제에서는 인수분해가 나왔죠. 그리고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이죠.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 자, 예를 들어서 x가 a로 갈 때 fx 값이 알파고 x가 a로 갈 때 gx 값이 베타이면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gx의 극한값은 알파 풀만 베타라는 거죠. 그죠? 그 성질 쓰였습니다. 분리할 수 있다는 거. 18번도 공통 문제입니다. 19번 공통이고요. 20번 갑시다. fx가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x 더하기 1, x 빼기 1, x 빼기 a. 그런데 a가 1보다 커요. 지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래프를 한번 그립시다. 빼기 1이 있고 a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y는 fx예요. 그때 함수 gx가 이렇게 되는데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그럼 이 극대극소와 미분이겠죠. 왜? 근거가 있죠. 일단 극대극소 나오면 일단 미분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맞고, 물론 극대극소의 정의도 있지만, 그리고 0에서 x까지 fdt dt가 나왔다는 거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하면 원래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분하는 게 맞겠죠. g'x를 먼저 구합시다. 그럼 g'x는 앞에 거 미분 2x, 그 다음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빼기 미분하면 x제곱 fx니까 없어지고, 그럼 얘는 2x 곱하기 0에서 x까지 ft dt네요. 그런데 지금 fx가 3차인 거 알죠? 3차인 거 아니까 얘 4차잖아요. 4차랑 x를 곱했으니까 5차겠네요. 전체는 g'이 5차? 그럼 g는 6차겠네요. 항상 다항함수는 차수와 개수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차수 조사를 그래서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x랑 x 곱하기 0에서 x까지 fdt dt라고 따로 봐도 되지만 사실 얘는 적분할 수 있는 값 아니에요? 그럼 적분해가지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의 극값을 가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빵이 되는 포인트를 찾아야죠. 그런데 그 포인트에서 이렇게 스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뚫고 가면서 이런 식으로 뚫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끔 그래프를 그려볼래? 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ftdt를 0에서 x까지 적분을 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왜냐면 fx의 식을 알잖아요. 식을 안다는 게 엄청난 무기라고요. 그래서 fx는 그냥 구하면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a니까 적분하려면 어차피 풀어줘야죠. x제곱 빼기 1 곱하기 x 빼기 a겠네요. 그럼 하면 얘는 x 세제곱 빼기 x 빼기 ax 제곱 더하기 a니까 내림차순 정리를 해봅시다.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g'x라는 거는 2x 0에서 x까지 t세제곱 빼기 at제곱 빼기 t 더하기 a를 적분한 거네요. 그러면 2x에 4분의 1 t 4제곱 빼기 3분의 a t 세제곱 빼기 2분의 t제곱 더하기 at. 여기서 계산 조금 복잡해졌다고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해봐야죠. 일단은 정 아니다 싶으면 돌아가겠지만 0에서 x까지 가면 2x 곱하기 4분의 1 x 4제곱 빼기 3분의 a x 세제곱 빼기 2분의 x 제곱 더하기 ax네요. 그럼 얘 x로 어차피 더 인수분해가 되네요. 최대한 인수분해해야죠. 왜? 결국 인수를 찾는 거잖아요. 다항함수랑 초월함수랑 좀 느낌이 달라요. 다항함수에서의 극값을 찾으려면 최대한 인수분해를 해야죠. 4분의 1 x 세제곱 빼기 3분의 a x 제곱 빼기 2분의 x 더하기 a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럼 이 x제곱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어차피 0 이상이죠. 0 이상인 부분이고 어차피 x제곱이면 인수로 이렇게 튕겨져 나가겠죠. 역시 극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값이에요. 그래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뒷부분이죠. 이 뒷부분이 3차 함수네요. 이게 3차 함수인데 이 3차 함수가 결국 하나의 극값만 가져야 되니까 gx가 그럼 이 실근이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통과하는 부분이 한 번밖에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3차 함수인데 이렇게 통과하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3차 함수의 개형을 생각해 봐야죠. 첫 번째, 이런 개형 있죠. 이렇게 3중근을 가질 수 있는 또는 그냥 쓱 갈 수 있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경우에요. 아니면 극대극소를 모두 가질 수 있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개형 무조건 암기하고 있어야죠. 항상 강조했습니다. 다항함수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의 개형은 종류를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판별의 기준은 뭐예요? 이 판별의 기준은 극값을 갖느냐의 유무죠. 극값을 갖는다면 세 번째 개형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첫 번째나 두 번째 개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극값을 갖는다를 판단하려면 f'이 항상 0 이상이냐를 봐야죠. 우리가 배운 거 쓰는 거예요. 계속 배우는 거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안 나왔으니까 hx라고 둡시다. 그러면 판별을 해야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과연 이 구체적인 식이 나왔기 때문에 판별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h'은 4분의 3x제곱 빼기 3분의 2ax 빼기 2분의 1이죠. 그럼 얘 판별식 얘가 이거는 빵이 되는 이 실근이 개수가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져야죠. 그래야지만 극값을 갖는 세 번째 유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의 판별식을 구하면 4분의 d를 구하면 되죠. 얘는 3분의 a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아, 얘 무조건 양수네.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조건 안 되는 거고 세 번째 개형이었네요. 그렇죠? 세 번째 개형이에요. 세 번째 개형인데 그러면 문제가 이런 거죠. 이런 개형인데 하나의 극값만 가져야 돼요. 그럴 뭘 구하는 거예요? a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a의 최대값을 구한다. a의 최대값. 하나의 극값만을 가질. 그러면 a라는 건 뭐예요? a라는 건 뭐죠? a라는 거는 이 함수의 y절편이죠. 그럼 y절편이 최대가 된다는 거는 x축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점점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니? 그걸 묻는 거 아닌가요?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걸 묻는 거네요. 그럼 그 최대 최소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당연히 접할 때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접할 때 나오겠어요? 이렇게 접할 때 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접할 때가 되겠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접하는 거 두 개잖아요. 극값에 접하는 거. 그런데 a가 어떻게 된다? 최대가 된다겠죠? 최대. 그러면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가 될 것이고 이때 x축과 만나는 x가 0일 때 y값이 얼마니를 구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따져주면 되죠. 그때 가서. 그럼 일단 접할 때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접할 때의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 이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문제의 답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접하는 포인트를 뭐라고 둘까요? 세모라고 둘까요? 그냥? 세모라고 두면
얘는 여기는 뭐 t라고 둡시다. 세모랑 t라고 둡시다. 그러면 hx라는 함수는 이게 당연히 x축이에요. 지금 화살표 치는 게 hx라는 함수는 그쵸? hx죠. 4분의 1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어차피 접하는 거 아니에요? 접하는 거요. 그럼 접하는 거 배운 거 씁시다. 세모에서 접하는 거잖아요. 접하는 접점에 x좌표를 세모라고 둔 거예요. 만약에 아래쪽을 x축으로 뒀다면 요결 세모라고 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위쪽으로 가정을 하고 한 거예요. 그냥. 그럼 세모라고 둔다면 얘는 x는 세모에서 hx는 뭐에 접하는 거예요? x축에 접하는 거죠. 이걸로 세모랑 a 값을 알 수 있죠. 왜 알 수 있어요? 세모랑 a는 우리가 뭘 미지수로 둔 거잖아요. 세모랑 a는 문제에서 a는 미지수가 된 거고, 그럼 식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식 두 개 나오죠. 접하니까. 함수값 0이다, 미분계수 0이다. 그러면 h 세모가 0이죠. h 세모가 0이니까 h 함수의 세모 4분의 1 세모 세제곱 빼기 3분의 a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3분의 a 세모 제곱 빼기 2분의 세모 더하기 a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h 프라임 세모는 0이니까 얘는 4분의 3 세모 제곱 빼기 3분의 2 a 세모 빼기 2분의 1은 빵이 되겠네요. 자, 옆으로 갑시다. 자, 옆에를 좀 쓸게요. 그러면 이거를 첫 번째 식이라고 두고 이거를 두 번째 식이라고 합시다. 두 식 열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림만. 그럼 첫 번째 식은 뭐예요? 다시 첫 번째 식을 근데 분수잖아요. 계속 분수를 나 달고 다니기 좀 싫어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그냥 곱해주는 게 좋죠. 4, 3, 2의 최소 공배수 12죠. 12 곱하면 3 세모 제곱 세제곱 빼기 4a 세모 제곱 그 다음에 빼기 6세모 더하기 12a 빼기 6세모 더하기 12a가 빵이네요. 첫 번째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돼요.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두 번째 식도 역시 최소 공배수 12를 곱하면 9세모 제곱 빼기 12 곱하면 8a 세모 그 다음에 빼기 6 빼기 6은 0이네요. 두 개 연립하면 되네요. 당연히 뭐부터 소거하면 좋아요? 제일 복잡한 거부터 소거하는 게 기본이죠. 소거에 얘가 제일 복잡하네. 얘를 소거하면 되네. 그러면 뭐 곱하면 아래식에다 세모로 곱하고 윗식에다 곱하기 2를 해서 빼면 되죠. 그러면 8a 세모 제곱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 곱하기 1번식은 6세모 세제곱 빼기 8a 세모 제곱 빼기 12세모 더하기 24a. 지금 고1 수학이에요. 지금 이거. 그럼 2번식에다가는 세모로 곱해야죠. 그러면 9세모 세제곱 빼기 8a 세모 제곱 빼기 6세모 이퀄 0. 그러면 아래에서 아래에서 위 빼는 게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가 나와서 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얘를 뺄 거예요. 그러면 3세모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세모 빼기 24a는 0이네요. 3으로 나누면 세모 세제곱 더하기 2세모 빼기 8a가 0이네요. 그럼 a를 세모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a는 8분의 세모 세제곱 더하기 2세모예요. 자, 다시 문제로 갑시다. 지금 a의 최대를 구해야죠. 그럼 세모가 최대면 되겠네요. 그냥 세모가 최대면 되겠네요. 세모가 최대면 되니까 세모값을 구하려고 a를 세모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죠. 그러면 이거를 첫 번째 식에다 넣으면 되는데 간단한 식에다 넣으면 되죠. 첫 번째 식이 나아요? 두 번째 식이 나아요? 두 번째 식이 낫네. 왜? 두 번째 식이 간단하잖아요. 2차니까. 3차가 간단해요? 2차가 간단해요? 당연히 2차죠. 그러면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a가
8분의 세모 세제곱 더하기 2 세모인 거 대입을 하면 9 세모 제곱 빼기 8a요. 그럼 빼기 세모 곱하고 8a니까 세모 세제곱 더하기 2 세모네요. 이게 빼기 6은 0이네요. 그죠? 그러면 빼기 세모 4제곱 더하기 7 세모 제곱 빼기 6이 0이겠네요. 이거 인수분해 되네. 이렇게 되죠. 그럼 세모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세모 제곱 6, 1이니까 따라서 세모는 풀마 1 또는 풀마 루트 6이구나. 그런데 a가 최대가 되니까 세모가 최대가 되면 되죠. 그럼 세모 루트 6이겠네. 따라서 8분의 6 루트 6 더하기 2 루트 6이죠. 그래서 루트 6이겠는데 답이? 있나요 답이? 2번이네요. 2번. 그냥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쓰인 개념을 보면 첫 번째 극대 극소와 미분이죠. 극대 극소와 미분. 그리고 정적번호 정의된 함수의 미분. 정의된 함수의 미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차 함수의 개형이 나왔고요. 3차 함수의 개형을 따질 때 2차 함수의 판별식을 이용했다. 프라임 값을 이용해서. 그래서 극값을 가지는 3차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했어요. 극값을 가지는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곡선에 접하는 조건이죠. 곡선과 곡선이 접하는 조건. 곡선과 곡선이 접할 조건은 함수값 같다. 첫 번째. 그리고 미분 계수 같다. 두 가지가 쓰였네요. 21번 일단 넘어갑시다. 21번. 21번이니까요. 나중에 풉시다. 22번 공통이고 23번 실전처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f'x가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고 f0이 4니까 f1. 그냥 이거 부정적분이죠. fx는 이걸 적분하면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c라고 쓰는데 f0이 4니까 그냥 4겠네요. c가. 그럼 f1의 값은 1, 2, 5, 4 다 더하니까 9, 11,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부정적분. 부정적분에서 적분상수가 중요한데 그 적분상수를 고정해주는 게 함수값에 대한 조건이다 라는 거고 24번 로그 3의 9제 그냥 로그 3의 9니까 3의 제곱 2이겠네요. 그죠? 이 문제는 첫 번째 로그의 연산 로그 ax 빼기 로그 ay는 로그 a의 y분의 x 진수끼리 나눗셈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로그 ax b의 y 이렇게 쓸 때 x, y를 앞으로 빼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로그의 연산의 성질에 대한 거죠. (25번) 곡선 이것과 곡선 3차 함수인데 y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된대요. 그럼 3차 함수인데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 되려면 무조건 얘가 극값을 가져야겠네. 그리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양수 k의 딱 하나의 값을 구하래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극대에 접할 때겠네요. 극소에 접할 때가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음수겠죠. 왜냐면 이게 양수가 나오면 답이 2개가 되겠죠. 그럼 극대값 구하면 되네. 극대값 얼마니? 극대는 얼마니? 그거 구하는 문제네요. 그냥 사실상. 그럼 f라고 합시다. 이걸 fx. 그럼 f'x는 12x제곱 빼기 12 12에 x 빼기 1 x 더하기 1인데 극대는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갔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프라임 그래프가. 따라서 f 마이너스 1은 얘는 빼기 4 플러스 12 플러스 7 15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극소도 f1은 음수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야지 답이 하나로 되겠죠. 빼기 얼마예요?
F1은 4 빼기 12 더하기 7이가 마이너스 1은 음수네. 음수 또는 0이 나와야죠. 그죠? 음수였네. 그러니까 15겠네. 그죠? 이 문제에 쓰인 개념은 극대극소와 미분입니다. 26번. 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끊기는 구간에서 일단 연속이죠. 연속함수의 연속성을 따지려면. 그리고 혹시 각각의 함수에서 불연속이 될 만한 후보가 있나 봤더니 일단 왼쪽 함수는 다항함수니까 그럴 점이 없고 오른쪽 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값인데 그게 그냥 구간의 경계네요. x는 1. 그럼 결국 x는 1에서만 따지면 되겠네. 자, 연속의 정의. 함수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즉 1의 극한값. 1의 극한값 중에 왼쪽 극한은 함수값이랑 같죠. 오른쪽 극한만 따지면 되겠네요. 오른쪽 극한인 이 값과 함수값인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인 빼기 3 더하기 a가 같다는 거죠. a, b 식 두 개 필요하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이거 0분의 0 꼴이잖아요. 이게 분명히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해야 되니까 1 플러스 b가 빵이 되겠네요. 그럼 b가 빼기 1이겠죠. 그러면 루트 x 더하기 3 빼기 2 분의 x 빼기 1의 극한이에요. 지금 예, 분모가 무리식이니까 유리화 시켜야죠. x 더하기 3 빼기 4 x 빼기 1 곱하기 루트 x 더하기 3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없어지고 얘는 4가 되겠네요. 4가 되니까 따라서 4는 빼기 3 더하기 a a는 7이겠네요. 7 b는 빼기 1이죠. 더하면 6.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자, 구간함수의 연속성이 나왔고 구간에 끊어지는 부분과 각각의 구간에서 불연속이 될 만한 후보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무리식의 극한 당연히 유리화 시켜줘야 된다. 분모가 당연히 무리식일 때죠. 27번. 곡선 앞에 곡선과 뒤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이차 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럼 교점만 구하면 되겠네. 이거 그림 그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림 그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그것도 빼기 6x는 0이네. 따라서 x는 빵하고 6이네. 그럼 공식 쓰면 되죠.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의 개수 1, 그리고 6 빼기 0의 세제곱 6의 제곱 36. 20초 이내 이런 거 그림 그리고 있으면 이게 20초 이내 안 나오겠죠.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그거는 공부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2차 함수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죠. 자,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이에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분의 넓이. 이거는 예를 들어 이렇게 알파 베타가 생기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죠. 28번 공통이고요. 29번 공통입니다. 다 간단한 문제였죠. 가형에서도. 30번. fx가 최고차이 우리 21번도 안 했죠. 자, 이제 21번은 가야죠. 보통 21번이 더 만만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21번. 이게 감히 21번의 영역을 침범했어. 자, 21번 보면 0에서 a까지 1이 이렇게 되고 a의 범위가 0에서 1까지네요. 그래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이거 가형에도 비슷하게 나왔죠. 근데 완전 똑같진 않았네요. 이 문제가. x표를 안 친 거 보니까 a25의 값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an에서 an과 an 더하기 1이 파생되죠. an에서 an과 an 더하기 1이 파생되죠. 작년 나형 21번에 똑같이 나왔죠. 거의. 그리고 실제 가형을 풀 때도 그 풀이가 그대로 쓰였죠. 그냥 한번 그렇게 가봅시다. 그러면 얘가 처음 A1에서 두 가지 갈래. 이거 그림으로 봤잖아요. 그때 나형 해설할 때도 나형 21번 그때 설명하면서도 그림으로, 수열을 그림으로 나타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A1은 얘는 A2와 A3으로 갈리고 A4와 A5로 갈리고 얘는 A6, A7. 우리가 지금 탐구해야 될 건 뭐예요? 표시를 해봅시다. A7이죠. A7 값이 2라는 거. 조건은 이거 하나예요. 그냥. 그리고 또 어떤 거? 초항이 0에서 1 사이라는 거.
그때 A25는 얼마니?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 그리지 말고 A25는 어떻게 하면 나오겠어요? 얘가 이렇게 가면 A10이고 얘 A20이고 얘는 뭐 A11, A12, A12에서 A24 되고 A25 이렇게 나오겠네. 아, 이 루트네. 요 루트죠. 요 루트를 분석하면 되겠네. 요거. 그러면 자, 그림으로 나타냈고, 두 번째 A7이라는 건 처음에 A3을 통해서 정의되죠. A7을 먼저 정의하기 전에 A3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3이라는 거는 자, 오른쪽으로 갈 때는 A2를 곱하고 빼기 1을 하고, 왼쪽으로 갈 때는 A2를 곱하고 더하기 1을 합니다. 그럼 A3은 A1에다가 A2 빼기 2 이렇게 한 거고, A7은 A3에다가 A2를 곱하고 빼기 1을 한 거죠. 그런데 A3이 다시 A1, A2 빼기 2,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잖아요. 계속 이렇게 연산을 하는 거죠. 일일이. 얘는 A1, A2의 제곱 빼기 2A2 빼기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지금 얘가 2라는 거죠. 혹시 지금 A1과 A2를 둘 다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는 식,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혹시 식을 또 쓸 수 있는 게 있나 봤더니 당연히 쓸 수 있죠. A1과 A2의 관계만 밝히면 A1과 A2에 대한 하나의 문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방정식에 대한 체계가 있으면 바로바로 생각이 나죠. 그러면 그 말은 A2와 A1의 관계는 뭐니? 그건 여기서 A1과 A2의 관계를 보면 되죠. 얘는 A1, A2 더하기 1이겠네요.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죠. 아까랑 똑같아요. 연립하는 거. 제일 복잡한 거 A1, A2부터 없애주면 되죠. 그럼 이 식에다가 곱하기 A2로 하면 되겠네. 그럼 A2의 제곱은 A1, A2의 제곱 더하기 A2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A1, A2의 제곱 빼기 2A2 빼기 2가 2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두식 더하면 되겠네요. 두식 더하면 좌변은 A2의 제곱, A1, A2의 제곱은 좌변 우변 없어지겠죠. 더하면 두 개 더하면 연립하는 거예요. 그냥 빼기 2A2 빼기 2는 A1, A2의 제곱 없어지고 A2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A2의 제곱 빼기 3A2 빼기 4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2가 나오죠. 따라서 A2는 4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당연히 우리가 안 쓴 조건 A1에 대한 조건이 0에서 1 사이라는 거를 이용해야죠. 첫 번째 A2가 4라면 나형 문제는 크게 막 막히는 게 많이 없죠. 원래 그래요. 네, 원래 그럽니다. 4요 플러스 1. 근데 마지막 21번 30번은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도 나오죠. 4A1은 3이에요. 아, 이거네. A2가 4였네. 그럼 딱 봐도 마이너스를 안 따져도 되겠죠. 정시간이 없으면. 근데 지금은 따져봅시다. 지금 좀 여유가 있으니까. A2는 마이너스 1이니까 A2가 마이너스 1이면 빼기 1이면 얘는 빼기 A1 더하기 1이네요. 그럼 A1이 2가 되니까 0에서 1 사이가 아니죠. 안 되겠네요. 아, A1은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A25죠. 25 그냥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A25를 구하려면 A1, A3, A6, A12까지를 구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A3까지 알잖아요. A3은 얼마예요? 아까 첫 번째 식에서 A3이 A1, A2 빼기 1했죠. A1이 얼마예요? 4분의 3. A1, A2. A2, 2. 이거에서 뭘 빼는 거예요? A3은 2를 빼는 거죠. 그럼 얘는 2분의 3 빼기 2분의 4니까 빼기 2분의 1이겠네. A3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A6이라는 거는 A3에서 왼쪽으로 가야죠. 왼쪽으로 간다는 거는 A2를 곱하고 플러스 1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A3이 빼기 2분의 1이었으니까 빼기 2분의 1 곱하기 A2는 4죠. A2는 4죠. 플러스 1. 얘는 빼기 1이죠. 그 다음에 A12 정의하면 되나요? 루트를 따라가면 A12라는 거는 A6에서 다시 왼쪽으로 간 거죠. 왼쪽으로 갈 때는 A2를 곱하고 플러스 1이에요. 그럼 A2를 곱하니까 빼기 1에다가 A2 곱하면 빼기 4.
더하기 1 빼기 3이겠네요. A25는 이번엔 오른쪽이죠. 왼쪽이면 24겠죠. 25면 오른쪽인데 오른쪽은 A2를 곱하고 빼기 1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얘는 A2, A12 빼기 2. A2가 얼마? 4. A2는 A12는 맞나요? 계산을 한번 다시 봅시다. 계산만 잘하면 되는데. 자, A3이 A1, A2 곱하고 빼기 2를 한 거다. A1이 4분의 3이고 A2가 4죠? 아, 4네. A3을 계산 잘못했네. 계산 잘못했죠, 이거. 여기 계산하면 A3이 다시 A1 곱하기 A2. A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A2. A2가 4죠. 그거에서 빼기 1을 한 거죠. 그러니까 A3이 1이었네. A3이 1이고 A6은 A2, A3 플러스 1이죠. 아까 왼쪽으로 할 땐 A2를 곱하고 플러스 1이었죠. 그러니까 A2가 지금 4고 A3 1이고 플러스 1. 5. 얘는 역시 A2를 곱하고 왼쪽이니까 플러스 1. 그럼 얘는 A2는 4. A3은 A6이죠 여기. 5 플러스 1. 얘는 20, 21. 얘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A2를 곱하고 10이죠. A2를 곱하고 얼마예요? 빼기 2를 해야죠. 빼기 2니까 A2가 4였고 A12가 21이었고 빼기 2니까 84에서 2 빼면 82겠네요. 답이? 82. 답이 음수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3번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기출문제 복사했죠. 그냥 이것도 가영이나 나영이나 21번에 이번에 나온 거는 난이도는 비슷했네요. 그냥 계산하는 거죠. 그냥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그림으로 파악하는 거. 그림으로 파악하는 그 개념이 그 풀이 과정도 그대로 쓰였죠. 그냥 이거 하나밖에 안 쓰였어요. 개념이 간단했네요. 오히려 21번은 30번 봅시다. 30번만 풀면 다 되는 거죠.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래요. 최고차의 개수 나왔어. 그럼 3차, 이 fx의 19하는 문제겠구나. 3차 함수. 그래. gx의 1차 함수. 이런 조건 1차 함수예요. 함수 hx가 다음과 같대요. 절대값이 나왔고 구간이 있어. 이런 게 나와야지 하나. 그죠? 전형적으로 많이 나왔던 거죠. 이런 것도 h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미분 가능해? 그럼 일단 구간이 끊어지는 데서 미분이 가능해야겠네요. 일단 x는 1이 후보겠네요. 그죠?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냐? h 빵이 빵이에요. 그리고 h2가 5예요. 그러면 뒤에 나온 조건이 더 쓰기 쉽죠. 바로 함수값 조건이니까. 간단해 보이는데 이 문제는. 그러면 h 빵이 빵이니까 x가 1보다 작은 데에다 빵을 대입하면, 그런데 항상 빵 이런 거는 되게 특별한 수죠. 왜? 절대값이 빵이라는 거는 f0하고 g0이 같다는 거고, 또 들어야 될 생각이 뭐냐? 지금 미분 가능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미분 가능에서 결국 왼쪽 함수도 따져야 되는데 이 왼쪽 함수를 뭐라고 둘 거야? h도 나왔으니까 뭐 p라고 둡시다. 그냥 아무거나 둬요. 그냥 px가 p빵이 0이라는 거예요. 즉 px 함수도 x축과 만나는 점이 0에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돼야 돼요? hx가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거죠. x는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px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fx에서 gx를 뺐으니까 얘도 3차 함수죠. 결국에는 얘도 3차 함수네요. 3차 함수가 미분 가능해? 절대값이 포함된 3차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결국 그 점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절대값이 되는 순간 꺾어져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되면 뾰족점이 생길 수 있는데 꺾어져 올라가지 말아야죠. 그 말은 뭐예요?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px는 x는 0에서 접하겠네요. 이것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을 했다면. 이 h빵이 빵이라는 조건만 보고, 왜냐하면 빵이라는 거는 특별한 조건이잖아요. 그죠? 항상 관계를 봐야 됩니다. 특히 가형 문제, 이번에 미적분이나 기하 문제에서 특히 그럴 텐데 관계를 봐야 됩니다. 숫자들을.
빵이라는 숫자가 좀 특별하잖아요. 접한다는 걸 알려주는 지표였죠. H2가 5예요. 그 다음 H2가 5라는 거 해석을 해보면 H2는 그냥 F2 더하기 G2 아니에요? 이게 5네요. 그냥 이거 함수값 조건 하나 줬네. 구할 거는 뭐예요? H4예요. H4라는 건 뭐예요? F4 더하기 G4는 구할 거부터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든 구할래? 그게 목표죠.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결국 fx에 대한 식 찾고 gx에 대한 식 찾아야겠네요. 그렇겠죠? 그럼 우리가 안 쓴 조건이 이제 뭐예요? 안 쓴 조건 있죠. gx가 1차라는 거 안 썼어요. 아직 3차라는 것도 제대로 안 썼어요.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는 거 일부만 썼죠. 왜 일부만 쓴 거예요? 지금 h빵이 빵이라는 거에서 왼쪽 함수에 대해서만 썼고 오른쪽 함수나 그 구간에 끊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쓰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일단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당연히 x는 1이 후보가 되죠. x는 1에서 미분 가능해야죠. 그 말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일단 연속이라는 거죠. 일단 연속이어야 돼요. 일단 연속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속 조건을 만족시켜야죠. 연속이라는 게 뭐예요? 연속도 포함하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지 함수값 조건이 하나라도 더 나오죠. 미분 계수 조건만 하면 식이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연속 조건까지 하면 어떻게든 함수가 두 개로 끌어진단 말이에요. 최대한 우리는 이 조건을 통해서 많은 식을 끌어내면 좋은 거죠. 필요한 식을. 그러면 연속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나왔어요. 구간함수의 연속성 할 때는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은 게 연속의 정의인데 함수값은 이미 f1 더하기 g1으로 정해졌죠. h1의 값은 이 값이 뭐랑 같아야 돼요? 좌극한과 우극한과 같아야 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극한은 따질 필요 없죠. 우극한은 어차피 f1 더하기 g1이죠. 좌극한이 문제예요. 좌극한인데 얘는 f1 빼기 g1의 절대값이죠. 그럼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절대값이면 케이스 분류해야죠.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뭐가 뭔지 몰라요. 지금 f1이 클지 g1이 클지 모르죠. 지금 그리고 뭐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f1이 큰지 g1이 큰지? 그것도 아니죠. 그럼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보죠. 뭐 첫 번째 귀류법을 해보는 거예요. if f1이 g1보다 크다면 첫 번째 조건에서는 f1 빼기 g1이 f1 더하기 g1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g1은 빵이 되겠네. 지금까지 뭐 막힐 만한 부분은 많이 없었죠. 당연히 30번 한 번에 안 풀릴 수 있습니다. 30번이니까. 두 번째, 이번에는 그거 하기 전에 f1이 g1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서 미분 계수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좌측에 있는 미분 계수와 우측에 있는 미분 계수가 같아야죠. 그게 미분 계수의 정의가 된 거죠. 미분 계수의 정의에 극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f1이 g1보다 큰 상태였다고 한다면 얘는 어차피 x가 1보다 작은 근방에서는 fx 빼기 gx로 절대값이 풀릴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미분이니까 f'x 빼기 g'x로 나올 것이고 거기다가 1로의 극한이니까 f'1 빼기 g'1이 되겠죠. 그리고 우측에서는 어차피 fx 더하기 gx로 고정된 거니까 미분하면 f'x 더하기 g'x가 될 것이고 1 대입하면 f'1 더하기 g'1이 되겠죠. 만약에 f1이 g1보다 크다면 이렇게 두 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따라서 g'1은 0이네요. 무조건 모순이죠. 얘는. 바로 알 수 있네. 왜? 어떻게 프라임이 0이에요. g가 1차 함수잖아요. 괜히 준 게 아니었네. 그죠? 바로 알 수 있죠. 따라서 볼 것도 없이 f1이 g1보다 작다. f1이 g1보다 f1과 g1이 같을 수도 있죠. 어쨌든 큰 건 아니죠. 그 말은 두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g1 빼기 f1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f1 더하기 g1이다. 그리고 함수값 조건도 g'1 빼기 f'1으로 나온다. 이게 f'1 더하기 g'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G'1 사라지고, 따라서 이러면 F에 대한 조건이 나오네. F'1이 0이고 F1이 0이네요. 아, 이거 합치면 뭐예요? 또 나왔죠. 아까도 나왔는데 fx는 다항함수에선 특별히 이럴 때 인수로 해석할 수 있죠. x-1의 제곱을 뭐로 가진다? 인수로 가진다. 이게 고1 때 배운 인수정리입니다. 인수정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목적이 뭐라고요? 목표가 뭐예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결의가 뭐예요? F4 더하기 G4란 말이에요. 그지? F4 더하기 G4를 구하려면 결국 fx랑 gx의 식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조건 첫 번째, fx는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인수로 가지는데 나머지를 뭘로 인수로 가지는지 모르니까 모르면 무조건 미지수. a 없어? a 없죠 지금? 그럼 a로 둡시다. a만 구하면 돼요. a만 구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해석했어요? 미분 가능하다는 거 해석 다 한 거예요? 아니죠. 지금 x는 1에서의 미분 가능만 한 거죠. 그러면 hx가 좌측 함수에서 미분 불가능할 수 있는 후보, 그리고 우측 함수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는 후보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측 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할 후보는 없죠. 왜? fx 더하기 gx가 3차 함수고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 함수죠. 그러면 좌측 함수, 즉 px의 절대값 함수 y는 절대값 px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없어야죠. x는 1에서. 즉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게 뭐냐? y는 px의 절대값이 x가 1보다 작은 데에서 무조건 어떻게 된다? 미분 가능하면 되는 거죠. 문제를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혹시 특별하게 막 발상을 요구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일단. px의 절대값이 x가 1보다 작을 때 미분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px의 절대값을 생각을 해보면 px는 무슨 함수? 3차 함수. 왜? fx가 3차 함수라는 거 써야죠. 3차 함수인데 우리가 뭘 알죠? px가 또 x는 0에서 접한다는 거 알죠? 우리가 이것도 안 썼네요. 그럼 px가 x는 0에서 접하니까, 왜? x는 0에서 접해야지 거기서 절대값을 취해도 미분이 가능하죠. 그럼 px라는 거는 x제곱을 해로 갖겠네요. px는 x제곱을 해로 갖고 나머지 모르면 미지수 세모라고 둡시다. x 빼기 세모. a랑 세모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px가 다시 뭐예요? 우리는 f랑 g에 대한 조건을 구하는 거잖아요. fx 빼기 gx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문제가 되죠. 자, 우리가 안 쓴 조건이 어떤 거예요? 여기서 지금 a랑 세모에 대한 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a하고 세모에 대한 식을 찾아야 되는데 식이 두 개 필요하네요. 왜? 미지수가 두 개니까.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한데, 안 쓴 조건이 있나 봅시다. 항상 막혔을 때는 안 쓴 조건이 있나 보는 거예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거 아직 썼죠. 그거는 식으로 나타냈고, 3차 함수인 거 썼고, gx가 1차 함수이다. 1차 함수이다? 1차 함수 안 썼네요. 안 쓴 거죠. 왜냐면 지금 gx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gx 아까 1차 함수여서 g'1이 0이 아닌 거 쓴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그거는 g'1이 0이 아닌 거를 밝히는데 썼지, gx가 1차 함수라는 걸 통해서 식을 얻는데 쓴 건 아니죠. 그럼 gx는 아직 안 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 gx가 1차라는 거 안 썼어요. 이거 쓰면 끝나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럼 gx가 1차? 그걸로 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gx에 대한 식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gx가 1차, 그럼 그 식을 1차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gx가 뭐예요? f 빼기 g가 x제곱 빼기 x 곱하기 세모니까 x 세제곱 빼기 세모 x제곱이죠. 그럼 따라서 gx라는 거는 fx에서 x 세제곱 빼기 세모 x제곱을 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아, 얘 식으로 만들 수 있겠네. 그 다음에 그 식이 뭐가 되면 돼요? 예전에 기출에 많이 나왔는데, 몇 번 나왔는데 2010년도 9월 평가원에도 나왔나? 그럴 거야. 뭐 좀 옛날 기출이죠. 거기서 항등식 조건을 통해서 식을 유추하는 게 있었어요. 되게 많이 틀렸거든요. 그 문제를 좀 베껴서 낸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fx는 fx에 대한 식을 알잖아요. 지금 fx에 대한 식을 알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fx 빼기 x 세제곱 더하기 세모 x제곱의 식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a니까 얘 어차피 식 정리하려면 다 풀어야죠. 30번이에요. 이 정도 계산 나올 수 있습니다. 빼기 ax제곱 더하기 2ax 빼기 a. 자, 항상 저는 내림차순으로 합니다. 왜? 그래야지 식이 간단히 되니까. 제곱 더하기 x에 1 더하기 2a 빼기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f에서 이걸 빼니까 자, 그냥 암산으로 할 수 있는 거 할게요. x 세제곱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 x제곱에 빼기 a 빼기 2인데 거기다가 더하기 세모를 해야 돼요. 그 다음 x 입장에서는 그냥 1 더하기 2a 아무렇지 않게 쓰이고 빼기 a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몇 차? 이게 1차여야 돼요. 아, 항등식 조건. 그럼 이 창의 개수가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빼기 a 빼기 2 더하기 세모가 빵이다. 따라서 세모는 a 플러스 2다라는 게 나오죠. 세모는 a 더하기 2다. 아, 그리고 우리 안 쓴 조건 또 있네. 마지막 조건 안 썼죠? f2 더하기 g. 이거 하나 더 있었네요. f2 더하기 g는 5인 거 안 썼죠? 이거 써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제 풀 수 있죠. 왜? 세모가 지금 하나의 식으로 나왔고 식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 식 하나를 f2 더하기 g가 5인 걸로 세울 수 있죠. 그러면 f2 값하고 g2 값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차분하게 합시다. 첫 번째 f2 값은 어떻게 돼요? f2 값은 얘는 fx가 x-1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a이기 때문에 얘는 1의 제곱 1 곱하기 2 빼기 2 그냥 2 빼기 a네요. 그 다음에 g2 값은 gx 함수가 이거였죠. g2 값은 그러면 2 곱하기 1 더하기 2a 빼기 a이겠네요. 그럼 얘는 4a 3a 플러스 2겠죠. 그런데 두 개의 합이 합하면 2a 더하기 4 그 두 개의 합이 얼마다? 5다. 따라서 a는 얼마? 2분의 1이다. 다 구했네. 따라서 fx는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2분의 1이었죠. gx는 a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2x 빼기 2분의 1이겠네. 우리가 구하는 거 f4랑 g4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f4는 3의 제곱 곱하기 2분의 6 빼기 1이니까 5죠. 얘는 2분의 9, 5, 45. G4는 이렇게 숫자가 불안하게 나오냐? 이 G4는 계산 틀린 거 아닌가? 8 빼기 2분의 1. 얘는 2분의 16, 15, 2분의 16 빼기 1 이렇게 되는 건가요? 9, 5, 40, 2분의 45 얘는 2분의 16 빼기 1 2분의 15. 자, 다시 한번 계산을 이렇게 하면 한번 검산을 해봅시다. 30번이니까 30번 항상 시간 나오면 검산을 합니다. 한번.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F4 더하기 G4. 얘는 F4는 fx는 x-1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a. 그리고 fx 빼기 gx가 이렇게 된다. fx가 지금 fx 제대로 구했나 봅시다. 여기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계산 복잡한데 한번 검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더하기 x 빼기 ax 제곱 또 2x 빼기 a 빼기 a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x에 1 더하기 2a 빼기 a. 여기서 이렇게 되면 gx를 제대로 구했나 봅시다. 여기 그러면 x 제곱에 빼기 a 빼기 2 더하기 세모 더하기 x에 1 더하기 a 빼기 a 빼기 a 빼기 2 더하기 세모가 0이니까 세모는 a 더하기 2 세모가 a 더하기 2. 그런데 f2 더하기 g가 5니까 f2는 2 빼기 a g는 2의 1 더하기 4a 3a 더하기 2 두 개 더하면 2a 더하기 4가 5다.
그러니까 a가 2분의 1이다. 그리고 fx는 x 빼기 1의 제곱 따라서 곱하기 x 빼기 2분의 1이고 gx는 2x 빼기 2분의 1이다. 아, 얘가 잘못했네. 2분의 8 빼기 1이죠. 2분의 7이죠. 그러면 얘는 2분의 9, 7, 63 이렇게 되겠고 G4는 2분의 16 빼기 1, 2분의 15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까지 풀었으면 분명히 시간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무조건 30번부터 검산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확률 문제. 그리고 몇 번 검산하면 되겠죠. 되게 숫자 불안한데? F4 더하기 G4 더하면 2분의 78. 제가 검산하는 문제가 많이 없는데 그 중에 한 개가 30번입니다. 왜? 주관식이고 좀 풀이가 길어지니까 실수할 수 있는 확률도 있죠. 2분의 78면 39? 맞네요. 39. 검산을 했고 아까 여기 계산이 하나 틀렸었네. 검산을 하니까 나오는 거죠. 30번은 항상 검산을 해요. 보통. 시간이 남으면. 보통 남죠. 보통은. 39고. 자, 첫 번째. 이 문제는 뭐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 그냥 구간함수의 미분 가능성이죠. 구간함수의 미분 가능성. 연속 조건도 끄집어낼 수 있니? 이게 핵심이죠. 가능성. 그리고 인수정리. 아까 어디서 쓰였냐? F'1이 0이고 F1이 0이다 할 때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인수정리 고1 때 배운 겁니다. 그리고 절대값이 나왔을 때 케이스 분류한다. 케이스 분류.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항등식과 미정계수를 항등식 조건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봤죠. 이것도 예전에 2010년도 9월 평가원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예전 기출까지 꼼꼼히 본 학생들은 여기서 1참수도 하나의 조건이라는 거를 금방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좀 헤맸으면 gx가 1참수라는 조건을 못 파악해서 좀 헤매지 않았을까. 공부가 덜 된 거죠. 기출문제 분석이 덜 된 거고 옛날 기출까지 안 푼 거죠. 대충 그냥 최근 5개년까지만 풀어본 거죠. 그 버립니다. 그게. 혹시 그 조건을 몰라서 틀린 학생들은 다 봐야 되죠. 공부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혹시 다시 수능을 보게 된다면 옛날 기출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다 풀어봤는데 간단하게만 그 개인적인 총평을 드리자면 나형 문제는 이제 가형, 나형 이런 거 구분 없이 다 풀어야 되죠. 모든 학생들이 수원, 수투 과정은 모두 다 풀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발상이 막 참신하거나 뭔가를 막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가형도 그랬지만 특히 나형은 더 도드라졌고 예전의 나형 문제들을 보면 21번하고 30번에서 꽤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 다소 출제가 됐거든요. 나형에서도 되게. 근데 이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21번 정말 충격적이죠. 21번은 가형에도 나왔지만 그냥 예전 기출에 있는 풀이까지 거의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30번도 지금 보면 별로 30번에 답지 않는 약간 그냥 계산으로 쭉쭉 밀고 가는 형태, 뭔가를 분석하고 뭔가를 관계를 따지고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냥 계산으로 밀고 가면 되는 거였잖아요. 이게 최근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앞으로 2022 수능도 이렇게 내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2 수능을 공부할 때는 첫 번째, 수원 수투가 이거보다는 당연히 나형에 나온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왜? 가형도 예전에 가형 봤던 학생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기출까지 최근 기출 말고 옛날 기출 당연히 다 봐야 됩니다. 평가원에서 나왔던 거는 다 봐야 돼요. 30번도 보면 알 수 있죠. 옛날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찾으면 그거를 어떤 문제인지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제를 쭉 보면 그냥 교과서 예제 수준이 90%예요. 90% 이상이고 나머지 10%가 이제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예제를 결합한 형태. 역시 가형에서도 그때 설명을 했었는데 킬러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할 때 어떤 발상을
참신하게 하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구력을 물어봐요. 여러 가지 개념을 결합한 다음에 그걸 끝까지 도출해서 끝까지 그 길로 밀고 가서 답까지 낼 수 있니? 그 능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구력 싸움입니다. 최근 수능 트렌드는. 예전이 약간 폭발적인 거를 좀 승부를 봤다면 요즘엔 지구력 싸움이에요. 그죠? 특히 나형 문제는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왜 1등급 컷이 그렇게 나왔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요. 혹시라도 나형을 봤는데 성적이 좀 안 나왔다, 80점대가 나왔다 막 이런 학생들은 아직 뭔가가 공부가 덜 된 게 있는 거예요. 덜 된 게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재수를 하게 된다면 수원수투 다시 봐야죠. 그럴 때 더 꼼꼼히 봐야 되고 더 옛날 기출까지 반복적으로 그냥 기출을 보더라도 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까지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가 되면 기출 분석이 된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역시 기출입니다. 방법은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기출을 보면서 계속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설을 마쳤고, 네, 이 부분은 제가 카페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